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의 택시기사입니다. 제가 괴들남님께 제보드릴 사건은 택시업을 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큰 위험에 빠질 뻔한 무서운 경험입니다. 때는 7년 전, 제가 택시업을 막 시작했을 때 있었던 일이었죠. 저는 원래 운전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가 아는 지인의 소개로 택시업을 하게 되었고, 생각보다 이 일이 적성에 맞아 하루하루 즐겁게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있었던 그날은 제가 야간조 택시 운행을 했던 날이었고, 저는 손님 승차를 위해 동성로 시내 근처로 가서 손님을 기다리던 중이었죠. 그리고 대략 20분 정도 지난 뒤 어떤 한 여성 손님을 태우게 됐고, 그 손님을 태우기 전까지 수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동성로에는 술집들이 많은 편이라 대부분 술에 취한 승객들이 주로 많은 편이었는데, 제가 택시업을 하기 전부터 들었던 말들이 바로 술 취한 여성 손님이 제일 무섭다는 말이었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터무니없는 행동으로 인해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웬만하면 술 취한 여성 손님 혼자 있을 때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저 손님, 어디로 가실까요? 기사님, 저 죄송한데 부탁 좀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무슨 부탁이요? 아니, 제가 집이 좀 멀거든요. 원래 오늘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는데 제가 일이 생겨서요. 혹시 장거리 좀 가능할까요? 대신 요금은 2배로 드릴게요.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네? 혹시 위치가 어딘데요? 경북 영천이라고 아세요? 저는 그 여성 손님에게 주소를 듣고 얼마나 걸리는지 내비게이션을 찍어봤더니 동성로에서는 대략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자정이 넘은 시간에다 조금 서둘러 운전하면 생각보다 그리 오래 걸리진 않겠다 싶어 손님 제안에 수락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저 요금은 2배로 주시는 거 맞죠? 에이, 당연하죠. 대신 빨리 좀 가주세요. 그렇게 손님을 태우고 출발했고, 제 걱정과는 다르게 그 여성 손님은 술을 마신 것 같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취한 그런 모습은 아니라 저는 안심을 하고 운전에 집중을 할 수가 있었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운전을 했고, 어떻게 보면 조카뻘 되는 손님이지만 생각보다 대화도 잘 통했고 서로 웃으면서 목적지 주변까지 큰 문제 없이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하고부터 서서히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었죠. 저 손님, 여기서 내려드리면 될까요? 저 기사님, 여기 말고 저쪽 골목 보이시죠? 저희 집이 저쪽 방향인데 여기서 내리면 한참 걸어야 되거든요. 길이 좀 좁긴 한데 안으로 좀 들어가 주실 수 있을까요? 손님이 말한 길은 차 한 대 겨우 들어갈 만한 협소한 골목이었는데, 그래도 조카 같은 손님을 그냥 내리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손님이 가리키는 골목으로 천천히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는데, 그건 바로 맞은편에서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참 이거 큰일 났네. 저 손님, 이대로 후진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겠는데요? 기사님, 저 때문에 괜히 죄송해요. 어떻게 뒤로 갔다가 다시 좀 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여기서 내리기도 좀 애매해서요. 그 여성 손님은 집요할 정도로 제게 부탁을 했고, 저는 하는 수 없이 천천히 후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들어온 골목으로 또 다른 차량이 들어와 버린 아주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러니까 제 차량 앞뒤로 차량 2대가 가로막은 상황이었고, 저는 중간에 갇혀서 이동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 제 차를 막고 있던 차량 2대가 서로 차를 못 빼겠다고 실랑이를 벌였고, 이대로 있다가는 손님 집은 물론 제 업무도 피해가 갈 것 같은 생각에 일단 차에서 내려 이 상황을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저 기사님, 내리지 마시고 잠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차에서 내리려고 안전벨트를 푸는 순간 뒤에 있던 여성 손님이 다급하게 말을 했었고 저는 손님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기사님, 저기 좀 보세요. 밖에 있는 저 아저씨들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화를 내면서 윽박을 지르거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부터 할 만한데 그 사람들은 뭔가 여유가 꽤나 있어 보이는 행동을 했고 심지어 담배까지 태우면서 뭐가 그리 즐거운지 웃음까지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으니 이상한 괴리감이 자꾸 들면서 여성 손님 말대로 택시에서 내리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일단 먼저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앞을 막고 있던 트럭 주인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차에서 내리라는 액션을 취했고 저는 끝까지 문을 열지 않고 한번 버텨보기로 마음을 먹었었죠. 제가 창문도 열지 않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 밖에서는 택시를 발로 걷어차면서 위협을 했고 저와 여성 손님은 겁에 질려 경찰이 오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그제야 안심을 하고 문을 열었는데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라고 말았었죠. 제 택시를 앞뒤로 막고 있던 차량 주인 2명이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사라져버린 상황이었고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차량 번호판 조회를 진행했었는데 두 차량 모두 명의자가 없는 말소 차량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로 범죄 목적으로 이런 대포차를 타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눈앞에서 그런 사실을 듣고 나니 심장이 내려앉는 무서운 기분이었죠. 그렇게 제 차에 있던 블랙박스를 경찰에게 건네고 레카차를 부른 뒤 골목에 있던 2대의 차량을 빼고 나서야 저는 다시 대구로 향할 수 있었고 제 택시에 타고 있던 여성 손님은 경찰과 함께 집으로 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관님께 전화가 걸려왔고 제게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아찔하고 온몸에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웠습니다. 그 당시 경북 영천 같은 시골 마을에서 주로 일어나는 범죄 수법이었는데 트리오라는 이름을 쓰는 3인조 공갈 협박범들이 용의자라는 이야기였죠. 자세한 범죄 수법은 차량 한 대가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골목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한 명이 밖에서 망을 보고 있고 만약 타깃이 되는 차량이 골목에 들어가면 나머지 2명이 대포차를 끌고 들어와 앞뒤를 막아놓고 사람이 내리길 기다리고 있는다고 합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에는 당연히 내릴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만약 차에서 내리게 되면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목숨까지 위험할 정도로 폭행을 서슴지 않는다는 섬뜩한 말까지 들었었죠.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하늘이 도와주신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날 택시 손님으로 만났던 여성 손님의 예리한 눈썰미가 아니었다면 저는 둘째치고 그 손님도 무사하지 못했을 거란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인연이라고 볼 수 있는 손님이라 저는 다시 한번 찾아가 감사하다는 말을 건넸고 현재까지는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택시업을 잘 이어나가고 있죠. 제가 택시 일을 하면서 괴들남님 채널을 즐겨 듣고 있고 저도 한 번은 꼭 제보를 하려고 마음만 먹고 있다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 사연과는 별개로 택시를 이용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택시 기사들도 한 가정의 아버지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자식이니 그 점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너무 심한 막말이나 또 과격한 행동은 좀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